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했다가 이혼한 마마보이입니다. 남편에게 정말 질려서 1년 반만 이혼을 원하게 된 돌싱입니다. 저는 29살이고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천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 소송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연을 공개하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모두가 지나간 일이고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혹시 제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제 경우 남편이 합의 이혼을 원치 않았고 이혼 이유는 시댁에서의 불공정한 대우와 마마보이 남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은 천안 토박이이시며 농사를 지으시는 데는 수십 년 경력이 있습니다. 논도 하지만 하우스에서 멜론을 대규모로 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천안에 있었고 대학교는 청주에서 졸업했습니다. 직장 다니며 결혼할 때까지는 쭉 대전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대학교 졸업 후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랑이에요. 저보다 3살 많으시고요. 연애를 2년 정도 했는데 사귀기 한 달 되던 때는 진짜 하루에 3시간씩 통화하며 전화를 끊고 잠들고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했었어요. 1년 만날 때까지만 해도 너무 착하게 대해주시고 자주 못 만나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연애 기간이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남편의 알지 못했던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입니다. 연애할 때 자기 주장보다는 제 의견에 많이 맞춰주는 스타일이라 결혼하면 제게 잘 할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연애할 때부터 몇 가지 마마보이 징조가 보이긴 했습니다. 첫 만남 당시에 초면이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어머니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 형제를 키우셨다는 거든요. 불쌍함에서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씨를 만나보니 딱 맞는 여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제가 좋다고 하는 말을 둘려하는 건가 생각하면서도 적당한 사람을 찾다 보니 그게 제 것인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라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만나고 대화하면서 고부 갈등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남자가 중간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고 말하길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대부분 며느리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이 말을 두는데 뭔가 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 엄마 말에 모두의 쓸어 만일 일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긴가민가 하였었죠. 그냥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편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뜨악했던 점은 그 당시 남자친구가 12시 통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대학생도 아니고요. 직장 다니는 성은 톤식십이 더 좋아졌어요. 뭐 끼지 않았는데요. 토미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남자친구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에 잘못 일어나니까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데이터의 구는 훨씬 늘면 12시를 넘을 수도 있는데 통금까지 있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뭔 일로 설마 통금 좀 먹인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늦어져서 밤 12시쯤 되었을 때 그 사람 어머니한테 수십 통의 전화나 문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 역시 그 사람이 부모님을 예의주시하고 사랑을 많이 하는 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거나 서운한 표정을 보이면 그 사람은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좀 너무 아심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애 상황을 잘 아시는데 왜 굳이 12시 전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조금 서운해요. 혹시 제가 어머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엄마가 그렇지 않는데 도대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약속한 시간에 5시에 안 되면 싫으신가요? 거기서 다른 뜻은 없어. 그러니 그냥 알아둬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곳에서는 너무 비관적이에요. 그런 태도로 저를 자라게 함으로써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정주부였고 어머님은 도매업을 하시고 형은 결혼 후 사시는데 형은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당하셔서 아버님도 조금 아픕니다.
어머님도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해요.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서 아무래도 나도 그런 요란한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일정이 바쁘셔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요리하다가도 집안일이 쉽지 않네요. 가정주부의 삶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나 맨날 데이터만 가도 내 크리스마스 선물은 챙기지도 않았지만 이브에 어머니 못 살 줄 알고 둘이 돌아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대단하다고 웃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도 한두 번이지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성격이 낯간지러운 말을 잘 못하고 좀 터프한 성격이라 저는 우리 엄마랑 아빠 농사 짓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생하시는 거 남들에게 우리 부모님 대단하시다 잘 안 들려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농사 짓고 우리 형제들을 다 공부시키고 돌보내시고 재계하시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앞에서는 대놓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잘하는 압박 때문일까봐 느끼기 싫어서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여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징조가 보였음에도 저는 마마보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자친구가 가족애가 많은 것뿐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세뇌시켰죠. 재빨리 자제력이 꼬였다고 그런 사람과 결혼까지 하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혼하지 않고 평화롭게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양가 부모님 앞에서 처음에는 상견례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비용이나 예단, 예물 등을 간소화하는데 양가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정 부모님은 좀 마음이 상하셨던 건 예비 시어머니의 언행 때문이었죠. 양과 청을 뱉는 자리는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없는 얘기도 갖추기 것이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너 요리는 할 줄 아니하고 무서워서 잘 못하더라 하시길래 아직 잘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시집가면 많이 배워야 할 게 있다고 하시면서 이젠 우리 식구가 되는 거니 앞으로는 연락도 자주 하고 싹싹하게 굴러야 하고 이쁨도 미용도 단어하고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게 나는 어머니한테 엄마처럼 된다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우리가 아직 많이 배울 게 많아서 부족한 게 많다고 많은 가르침과 기대하시고 너그러이 봐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 딸이 마음이 안 들물 것 같아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부모님들께 이야기하면서 멋을 업을 했는데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벌써 10월이 왔는데 솔직히 그렇게 저러시는 친정 부모님께서 화가 났더라고요. 솔직히 제 쪽에서 따질 것도 없고 결혼 비용을 아껴내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머니가 더 어처구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탁은 집에 달아 차례로 한 해에 한두 번 보내주려고 합니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정말 기분이 너무 상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부모님도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때 그 사람과 예비 시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려 하셨어요. 아버지는 남자친구와 비슷하게 소심하고 말은 적지만 상식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친정은 무조건 1년에 한두 번만 보내겠다며 너는 시댁 식구라고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견례를 불쾌하게 마친 뒤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미안하다며 자기 엄마가 심했다고 용서해달라면서 제발 헤어지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나 저희 친정 부모님은 보통이 아닌 시어머니를 보고 와서 매우 심란해 하시면서요.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거니 하시고 엄마께서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선택을 존중할 거고 널 지켜줄 거야. 근데 점점 너를 너무 걱정하게 돼. 내가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이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난 그때 고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못했어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남편이 매달리고 중간에서 잘하면 그래도 나아질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모은 돈은 4천이 있었고 남자친구는 3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자라는 돈은 시댁에서 아파트 장만 나라고 보태주셨지만 대출이 있었고 신랑벌이가 시원찮아서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봤는데도 마이너스 통장은 여전하기 때문에 아기는 당분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된 신혼인데 어머니는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자주 하셔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볼 일이 있어서 전하신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너무 괜한 일로 걱정도 안 되니라든가 전화를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무심한 며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댁이 저희 집을 방문하기를 원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고 전화도 한두 번씩 꼭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야 별일이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마라. 이루어졌던 분이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줘서는 꼭 딴소리 하시는 거죠. 니들은 우리 걱정도 안 되니 아버지가 너희 혼전당한 데서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는 핑계를 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어머니 몰래 뒤에서 이 시어머니가 기분 변화가 좀 심한 사람이라 그러니 좀 이해달라면서 저한테 미안해 하신 적이 많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변덕과 아들에 대한 집착은 점점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폭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들어왔어요.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일을 몇 가지 처리한 후 30번 정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바쁜인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너 우리네 여행 가는 거 몰라. 네 홍우허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돈을 드는 일도 아닌데 잘 다녀오시라고 전화도 못해서 미안하게 날짜를 표시해서 메모해놔려고 해야지. 너네 나중에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구박하겠다. 취한 금도 이러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무심하겠어요. 어차피 지금 당장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전화해 잘 다녀오시라고 글을 아버지께 남겨주시면 좋아하실 텐데요.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여행을 올해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은 동네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아 일일이 챙기고 하물며 가더라도 일하고 계시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말 안 하고 조용히 가시는 게 보통 부만인가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나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고 너무 답답했어요. 남편과의 대화 후로 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부실해졌어요. 안 되는 것 같고 위장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엄마 성격 다 아니라서 미안하다며 이유는 절대 안 되고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매일을 보니까 이 사람도 제가 몰랐던 게 점점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없는데 선량한 편을 들어주고 중간노를 잘 하겠다던 남편이 몇 번 제가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생기자 아예 차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너를 왜 바꾸려고 해? 라는 말을 하는 지경까지 오더군요. 그러더니 자잘한 문제로 어머니와 부딪힐 때마다 제 편보다는 어머니 편을 더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독립시켰으면 조금 멀리서 지켜봐 주셔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계속 옆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그것을 적당히 끊지 못하고 함께 장단을 맞추어 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설 명절이었는데 연휴 전날 어머님이 저에게 미리 전을 좀 한 대 부천50 부르셨어요. 그러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그 다음 날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미리 휴가도 내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 쉬기로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일도 바빴고요. 그래서 겨우 2시간 조퇴하는 대로 일을 겨우 마무리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휴대폰도 고장이 나고 연락을 차마 못 드렸는데 2층에 올랐다고 화를 내기는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대문 앞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30분 정도 혼자서 있었어요. 기분이 매우 언짢아졌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를 이해해주지도 않으셔서 서운한 마음도 가졌었고요. 그런데 웃긴 일이 생겼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치매를 앓는 남편이 계셨다고 해요. 월차를 낸다고 해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꼴을 30분 동안 문 앞에서 지켜보고만 있는데 하심의 대화를 시도했더랬죠. 어머니를 막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당신 뭐야? 집에 있었으면서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야? 그다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30분 서 있었어? 하며 따지니까 어머니 말씀이 탐하는데 뭐 얼굴에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정신으로 요리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태그사 오신 아버님이 집안 분위기가 낸 야한 걸 눈치채시 오는 이제 그만하고 저 먹을 하면서 회도 사다 주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잠은 집에 가서 자면서 제 마음을 풀어주셨죠. 이건 부시아버지가 올려 남편보다 더 낫더라고요. 아버님 덕분에 그날은 집에 돌아가서 세차게 설날을 지내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살중이 등등 모든 일로 바쁘게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한 후 첫 명절에는 인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많았는데 친정에 가는 것을 꺼리시는 어머니로 인해 우리는 연휴 마지막 날에 하루 친정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그 결정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더 황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나도 몰랐는데 제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어머니께 건조기를 선물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당혹스러웠어요. 제 남편에게 그런데 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건조기를 산 거야? 적어도 내 카드로 결제할 거면 미리 말 좀 해줄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따지자 남편은 당신 어차피 회사에서 설상혁은 나오잖아. 나보다도 훨씬 많이 받으면서 왜 그래? 그래서 할 거 안 하고 율십을 한 건데 그 말을 듣자 너무 화가 나서 나란사니도 없이 냈다. 맘대로 버리면 어떻게 해?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저부 구모요? 라는 줄 아세요?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혹시나 저희가 싸우는 소리가 날까 방에서 최대한 작게 싸운다고 싸웠는데 제 목소리가 아마 밖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면 어차피 살 거대 뭘 그러니 쪼잔하게 떠는 배워 먹은 게 없어서 그러니. 아니, 그냥 친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보고 자라서 그런 거니 어떻게 어려운가요? 시댁에서 남편을 취했듯이 찾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면서 제가 혼내주셨어요. 그때는 저도 열이 나서 어머니께 제 마음을 좀 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시면 어떡해요? 수치십만 몇만 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100만 원이 넘는데 왜 그래서 몇십만 원대 네 못을 그만큼 쏟아붓는지요? 그 돈이 아깝다고 명절에 이 난리를 피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네요. 아시다시피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글 한 단락 마쳤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친정엄마는 너 시집 온 지 몇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찍힘을 안 고생한다면서 너가 참으라고 하셨고 김서방이 오면 내가 잘 말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숙이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사이에 또 싸움이 일어났는데 바로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월 300을 벌고 남편이 200을 벌다. 즉 대출이며 공과금이며 다 빼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돈이 여유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100만 원은 울 엄마 용돈으로 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뭐라는 거야? 대구 10만 원이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직접 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잖아. 외식도 하고 그래야지 뭔 100만 원. 나 두려. 이렇게 말했더니 조보구도 참 마음 씀씀이 참 쪼잘하고 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기지 마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100을 어머니 드리면 우리는 어느새 올해도 나 우리 부모님 같으면 만약에 내가 드린다 해도 다시 돌려주실 분들이셔요. 라고 하면서 화를 냈더니 남편은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너 어디 남편 캐모시 한다며 서방 하늘 같은 줄 알아야지 내시 됐다는 사방 님이 주는 돈. 왜 다 서방 말 고분고분 틀었는데 요즘 시대가 변해도 그렇다고 안 돼 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를 들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한다면 7시 도저히 덜하고요. 남편이 화를 내 덥석 고자질했다고 금세 달려오신 시어머니가 믿으시기도 하고 저도 미안한 마음으로 그때 지갑에 10만 원 정도 있었던데 시어머니 쪽으로 확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10만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면 100만 원이 땅에 떨어지면 나와요. 조심하게 번 돈이라도 시어머니한테 다 주어야 할 게 아닌가 싶죠. 이를 들으면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져서 시어머니가 혈압이 오른다며 소파에 앉아주시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시어머니를 모셔서 시댁으로 데려가 주시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화가 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가서 돈을 던지고 소리쳤던 건 죄송하지만 진짜. 정말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시어머니에게 바로 드렸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모자랄 것 같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른에게 소리치는 것은 죄송한 마음에 시들까 말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자꾸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뭐라고 할래? 하며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빠 융전으로 드리든가 100만 원이 누구 것인지 말아라. 진짜 우리 엄마 생각하는 게 빠르다고 말했더니 구심거림을 하며 그러면 시어머니 용돈 30으로 우리 부모님은 용돈 20으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또 큰 싸움이 일 것 같아서 저도 그때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 가장 크게 싸울 것 같아요. 싸운 것 같네요. 그리고 결혼 1주년이 되는 날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어 라고 했죠.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날에 왜 시어머니가 함께 가는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싸우기 싫었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제게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물건이라 참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모 브랜드의 5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 100어 사줄게 그래요. 내가 또 아들 덕을 보는 거나 이러는데 남편이 저한테 카드를 달라면서 제 카드로 굴크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카드값은 따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 카드로 긁어 이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제 카드로 사드릴 수 있지만 전 100번 양보해서 다른 분인데 20만 원 정도 안 되는 옷을 사러 가자 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가 들고 있던 제 지갑을 가져가서 바로 긁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보는 사람들 눈이 있어서 참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만 정도가 다 떨어졌어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무슨 유명한 브랜드 가방을 사달라고 했대요. 쪽에 있었나 봐요. 남편이 또 알겠다고 하더니 저한테 엄마가 사달라 했다면서 사러 가자 그러길래 저도 그때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을 싫으니까 살 거 말 당신 돈으로 사초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형편에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이상 소호에 잡고 자식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높이 야망성 있어. 정신적으로 이상 있으니까 정신과 진료 좀 바꾸어라면서 묻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내 남편에게 듣고 있는 건지.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해야 나라는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우라통에 빠지는데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과자로 주체하려고 노력하다가 정신과 상담도 몇 번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람과 마음을 맞춰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자주 생기는데 저와 남편 사이의 다툼 사이에는 언제나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비합리적인 상황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렇다고 여러 차례 참고 넘어왔지만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친정 부모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한 번도 참고 넘길 수 없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들었습니다. 수확한 멜론은 오로지 제철에만 있다. 그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과일이기 때문이다. 1년 내내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시지만 특히 수십 마리 별수 후 자녀님께 가장 큰 수입원을 제공하는 작물입니다. 대형마트에도 공급하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혼하고 나서 이것저것 바빠지더니 처음으로 수확한 수십 개의 멜론을 시부모님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십 개의 멜론 하나에 5만 원을 넘는 가격이 붙는 고급 과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품으로 선별하여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제게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딸을 가진 엄마로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엄마는 제 결혼 생활이 어떤지 잘 알아주시는군요. 계셨나요? 시어른들한테 조금이라도 사랑받길 바라는 마음에 제일 예쁘고 주어 은 과일을 골라 보내셨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희한테도 보내주셨는데 후속이 필요하니 며칠 동안 수수를 삶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희어른들께 꼭 그렇게 전해다 주세요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에 현지야.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된 일은 처음 겪어본다. 더 속상해졌어. 너 혹시 네 시어머니한테 모모집 말 듣고 사는 거야?
엄마한테 다 말해봐.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엄마가 하신 말씀은 정말 놀랐어요. 니시, 엄마가 방금 전화했어. 나는 멜론을 잘 받았다고 인사하려고 하신 줄 알았는데, 글쎄, 고맙다는 말 대신 멜론이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싱거 멜론을 처음 먹어봤다면서 자신이 남은 5상자는 다시 보내달라고 하셔서 돈 환불을 요청했어요. 니시, 엄마 그분 정신이. 나는 맛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셨고, 나머지 상자는 후속을 좀 시켜서 드시라고 했는데, 글쎄, 필요 없다고 하셔서 자신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겠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라는 거래요. 대체 무슨 소린지. 화난 니시 엄마, 정신병자인가? 근데 진짜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셨어요. 내가 이거 보고 지금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너한테 전해야겠어. 너 솔직히 말해. 그동안 엄마한테 말 안 한 건 많지? 엄마, 일단 진정 좀 하고 돈은 시어머니한테 붙일 필요 없어. 내가 김서방한테 말해서 해결할 테니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내가 엄마를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말하면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알 것 같지만 자세히 묻지 않을 거예요. 대신 엄마 당신의 편이 되어 줄 거라고 했었던 기억나지?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믿을 거야. 아니다 싶은 바로 때려 치우는 것이 나예요.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생긴 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엄마는 말이 더 이상해도 괜찮아요. 엄마 입에서는 윤이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엄마는 너무 흥분해서 혼설치고 말씀하셨지만 유지는 그것뿐이었어요. 우리 친정에서 받은 멜론 한 상자가 5만 원 정도 하는데 한 상자는 빼고 5상자는 문서에 돈 붙이라는 얘긴데요. 자기 돈 주고 산 멜론도 아닌데 맞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환불해 달라는 건지요. 엄마 말대로 정말 시댁분이 정신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돈으로 산 것이어야죠. 보내더라도 예의상 고맙다는 인사가 먼저 아니겠나요? 저는 엄마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고 이런 집에 내가 계속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따질까 하는데 제가 직접 얘기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남편을 통해 일단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어머니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집에서 보낸 멜론이 맛이 없다고 하여 환불을 요청했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나요? 엄마는 좋은 뜻으로 보내신 건데 지금 너무 속상하셨어요. 당신이 전화해서 우리 엄마께 죄송하다고 말도 좀 하고 엄마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말씀 좀 들어주세요. 바로 제가 말하면 어머니가 좋지 않아 할까 봐요. 소리는 아쉽게 뻔한 것 같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정말 당신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일까지 나에게 일일이 해결하라고 하고요. 경모니 누가 참니에게 그거 파실 것 같아. 그냥 우리 어머니 말대로 좋게 좋게 환불하고 끝나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너?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당신 어머님도 이상한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보니 당신도 똑같은 이상한 사람이구나. 당신 생각은 그렇겠지만 좋아. 내가 당신 어머님에게 직접 말씀드리게. 화가 난 나는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따졌다. 솔직히 그때부터는 안 볼래. 결심을 하고 전화한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동안 참다 참다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정말 경우가 예 없는 분이세요 아셨죠? 저한테 맨날 가정교육을 따지고 배운 게 없다고 하셨으면서 어머니는 고작 배웠다는 게 사돈 때 기호이로 보낸 선물을 반품해 달라고 하고 돈을 보내라고 하는 건가요? 도둑놈이세요. 흥분해서 따지는 저한테 어머니도 성질을 내며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어른한테 뭐냐? 너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서 시험을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네 부모도 그래요. 솔직히 그것이 맛이 없어서 버리기는 아깝더라고요. 그걸 우리한테 버린 건 아니겠죠?
나도 그렇게 맛없는 과 이런 걸 처음 먹어봤거든. 솔직히 팔지도 못한 과리 들어있는 걸 내려고 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 걸 팔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먹었으면 신고하고 남았어야 했을 텐데 그걸 신고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걸렸으니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좋겠지만 운이 좋게도 그런 일이 없어요. 상원참은 신고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언니, 죽을 맛이 나도 신고하세요. 그럼 사돈이 농사지어서 보낸 최상품을 수십 명한테 보내줬지만 멜론이 맛이 없어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했어요. 돈을 요구했지만 안 준다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내용을 적어서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들 어머니 보고 일하고 할 거로 아시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고한다고 큰 소리치던 어머니는 신고는커녕 그 다음부터 연락 한 번 하지 않더군요. 저는 이 일로 남편과 크게 싸우고 앞으로는 명절이 고시되형 사고 찾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나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면 바로 이혼을 하겠다 했고요. 남편이 순순히 그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 되면 같이 가자고 조르고 절 달래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랬지만 제가 안 간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는 계속 이러면 자기도 너와의 결혼 생활을 고민해보겠다길래요. 그러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시가 혼자 가게 되었거든요. 하도 많이 싸워서 부부 사이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도 받아봤어요. 남편이 외도나 폭력 등 큰 잘못을 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저와 같은 경우처럼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금전적인 피해와 정서적 학대를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착수금이 모자라 돈을 조금씩 모을 때까지 남편과 싸울 때마다 녹취를 했고 시어머니가 제게 갈치회를 준비하면서 간돈과 엄마의 멜론, 사건 등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의뢰할 증거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고 추석이 되었는데 전 당연히 안 갈 생각이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과 거의 대화도 없었고 저한테 가자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날 가방을 싸서 남편이 나간 후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댁으로 출발했어요. 저도 어머니 무개념 아들 반품하고 싶어서요. 지금 보냈으니 제 집에 돌려보내지 마시고 돈으로 환불해주세요. 제가 계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어머님이 계거품을 무시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너비가 천이라니. 뭐, 누굴 반품해야 할까요? 어디서 폐허를 먹은 짓이야. 미친 것 같아. 전생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처럼 수준을 높게 똑같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대어를 먹은 거 없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입니다. 아무튼 저는 위헌할 것이고 대개 아드님은 재고를 반품하니까 어디든 8개가 있다면 다시 잘 팔아보시길. 아이안 소장은 분가로코로 가실 거예요.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은 결혼 후 처음으로 2다리를 펴고 아주 개운하게 잠도 잘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리에 나가보니 뜻밖에도 아버지가 오시는군요.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다 내가 부끄러워서 마누라가 속상해 하거든요.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너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너가 어제 이혼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또 너무 미안해. 어머니, 네 친정 부모님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어. 내가 네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 테니 만 보고 눈 한 번 감아줘. 아버지가 보러 왔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노력해서 될 일이군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도 어머니 눈에는 그냥 미운 며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젠 결심은 못 바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가슴을 치며 미안하다 하셨고 그 친정 부모님께도 한달음에 내려가셔서 지난 일을 사과하셨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가 사과를 하시니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라 주셨죠. 하지만 딸이 시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눈물에도 제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집안과 더 살아가는 정신이 피폐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구합에 이혼을 하자며 우리 집에 들어간 제 돈 4천만 원까지 등 돌려받고 끝내자고 했지만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거 끝까지 받아준다고 했고 저는 정신과 질러받은 사실까지 다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같이 청구했거든요. 이 자료가 얼마 안 되어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챙겨받고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며 집에서 지 무립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 찾아올 것 같아서요. 다행히 이혼 절차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고 집도 정리하고 각자 재산 목록에서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해본 돈과 결혼 생활비로 쓴 것 전부부터 시작해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예산에서 모두 모았고 작지만 위로봉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저가 어느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며느리와 다시 만나게 해드릴 것이죠. 그 집의 며느리 자리에 다시 일을 할지 걱정되네요. 제가 직장을 휴직하고 이혼 소송 중에 친정에서 지내며 부모님의 농가 일을 도와왔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멜론을 수십 개 판매하고 있고 유명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부모님의 특산품을 입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철 과일 광고를 계속해서 한다면 마케팅을 하니 입소문이 나서 리뷰가 계속 달리기 시작하면서 판매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마트에 납품도 하시지만 온라인 판매가 정말 활발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몰랐는지 후회하며 뒤늦게 똑똑하게 달을 봤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전 남편은 뭐라 해야 할까요? 아리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겠죠. 시댁이 살던 동네에는 앞으로 갈 일도 없고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저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기존의 가족으로부터 독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남편 같은 남자들은 독립해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처가인 기존의 가족, 즉 엄마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마마보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마마보이들은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엄마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것 같아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신 여자분들 중에 마마보이를 너무 사랑하고 꼭 결혼하고 싶다면 그런 큰 영적인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결혼하세요. 제가 확신하는데 마마보이들은 분명 자신의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미루고 자신의 가정이 들어가고 속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자신의 가정이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요. 결혼을 앞둔 미용분들과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바라며 제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